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랑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듯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4.7%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큰 폭으로 최근에 하락한 모습들을 확인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한 6% 정도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관세가 계속 파장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빅스 지수라는 거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 하락폭이 클 때 상승하는 그런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이 지난 2024년도 12월 달,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 주식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마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 시장성 요인들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그 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제로 하락한 거잖아요. 국가는 결국에 기업의 실적으로 회계합니다. 국가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기업의 이 거품이 꺼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의 62%가 급증을 했다. 올해는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게 2025년도 4월, 지금 이렇게 폭락장 이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수이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치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거는 1분기에 캐즘이 지나가고 있다. 관세도 제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치전지도 관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화 공장이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회피 기능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거든요. 매출액이 5%가 증가됐고 순이익이 82%가 증가됐고, 코스닥은 조금 떨어졌다. 1분기부터 실적 개선세는 지속된다. 대신에 관세에 대한 변수에 대한 경계심은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 그거를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상태지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실적 시즌이잖아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점차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구나, 나쁘진 않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신 분들은 큰돈을 버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되겠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대응을 잡으셔야 된다는 게, 상빈 단가를 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코스피 신소재 같은 경우도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항상 이 코스피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은데, 거품이 완전히 없는 주식은 없어요. 시장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항상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BPS라고 나와 있죠. 여기 BPS.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유동성 자산도 있을 거고, 현금성 자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재고 자산도 있을 거고, 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 자산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큰 자산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인 거예요. 17,000원대, 17,000원. 그리고 이익률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자산이 증가세가 빠를 거잖아요. 내가 1년에 3% 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랑 매년 3%씩 성장하는 기업, 내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기업이랑 30%가 증가되는 기업이랑은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겠죠. 10년 뒤에 가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더 빠른 밸류에이션이 부과되는 거고,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17,000원대, 그리고 18,000원대, 18,000원이 돼서 3배로, 통상적으로 PBR, 자산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는가? 지금 6배, 낮으면 3배, 높으면은 10배. 10배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저점을 알아볼 때는 이 자산 대비해서 2.2%, 3배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000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8,000원이겠죠. 이렇게 18,000원에서 3배 정도를 부과하면 54,000원이라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저점에는 좀 낮게 주는 거죠. 2배 정도, 34,000원 정도 수준. 그러면은 상품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저는 하락권에 위치해 있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고 저항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재무적인 부분들, 이 모든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게 차트에서 수급으로 이어지고 그 수급을 기록해 놓은 게 차트잖아요. 그 흔적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한 34,000원 부근들 얼마 안 남았어요. 34,000원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저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체전지에서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자, 문제는 코스모 신소재가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 그런 상태라는 건데 이거는 단기 요인들이고 시장 요인들로 인해서 출렁거리는 건 단기 요인이고 장기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대응이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17,500원 그리고 20만 원 극단적으로 여기에 이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경신자도 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좀 높은 수준일 거고 유상자를 참여하셨다거나 이 높은 부분에서 좀 평균 단가 대응을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의 매수가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 단가가 여기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단에서 이 34,000원 이 부근에서 내가 10주를 더 매수를 했을 때 그럼 평균 단가가 17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평균 단가가 10만 원, 12만 원 이 부분까지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10만 원, 12만 원 부분까지 평균 단가를 내가 낮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뭐 15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뭐 20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단가를 7만 5천 원 부근에서 이 10만 원 부근까지 이 매물대에서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 가면서 유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반등 나오면 여기서 매수한 20주를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차후에 또 조정을 받을 때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평균 단가가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80% 근사치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가치 대비를 해서 판단을 해본 지지하고 저항이 되겠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 하락을 좀 멈춰줄 것이냐. 물론 시장성 요인들도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줄어드는 게 언제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천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없는 주식을 먼저 내가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던 거를 메꿔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어떻게 메꾸냐, 매도를 먼저 하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잠시 빌리는 겁니다. 대차거래. 그러니까 제 계좌에 대차거래 승인 여부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해제를 했는데, 대차거래를 거절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대차거래를 거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주를 갖고 있고 지금 팔 생각이 없다.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빌려줍니다. 대차를 해줘요. 대차를.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빌린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 한 달 뒤에 내가 매수해가지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매수해서 이거 빌린 거를 메꿔 놓을게. 하고 증권사랑 협의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일정 받겠죠. 제가 빌려줬기 때문에 증권사도 수수료를 받겠지만 저한테도 수수료를 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먼저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면 이 공매도가 증가됐다가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수를 한 게 되면 대차 거래로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차 거래도 증가됐다가 줄어들게 되겠죠. 모든 대차 거래가 공매도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차 거래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공매도 후이랑 대차 거래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모 신소재의 공매도 수량을 보면 누적 공매도가 3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1%, 0%이 정도 매매 비중이 별로 차지를 하지 않았었는데 공매도 거래 대금도 18조로 증가되는 시기가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있었는데 관세랑 함께 시장이 더 혼란치가 가중되고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그 공매도 수량이 계속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4월 4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면 공매도가 소폭으로 증가했다. 살짝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공매도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올라가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4월 4 일이죠. 오늘은 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더 증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종료되면 이 대차 거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4월 4 일, 4월 3 일, 3월 31 일까지 이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 게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되고 있죠. 대차 거래를 내가 먼저 빌리고 공매도를 하는 거라서 대차 거래는 공매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대차 거래가 상환되는 주식수가 증가돼야 돼요. 이 상환이 많아야 되거든요. 주식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 가지고 내가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미리 빌려야 되잖아요. 체결 수량이 줄어들었죠. 공매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데 공매도를 다 정리하고 상환을 할까라는 거는 적당한 거예요. 배차 거래 잔고가 계속 일단 증가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공매도 세력에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7%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지구간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가 '주가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거고 '난 쪼금 더 가지고 있어 볼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적어도 예전처럼 '이거 주가 더 박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투자 심리 자체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를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말이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실적 대비해서 물론 이시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은 쪼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재무 상태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 자산 가치에 수렴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보시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지루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이시전지 캐즘이 통과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시전지 시장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진 않아요, 지금. 이시전지 업황보다는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기업에 대한 것들보다는 시장에 대한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반영이 될 것이냐? 통상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분기 다음 달 말쯤에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잠정 실적 공시를 했던 게 6월 달까지 2 분기였고 3 분기 들어서는 첫째 달 말쯤에 또 잠정 실적 공시가 3 분기가 끝나고 9 월이 지나서 10월 이후에 10월 말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 분기가 끝난 3월 이후에 4월 달 다음 달인 4월 달 말쯤에 이게 슬슬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실적 발표에 좀 쇼크가 나오면 물가가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컨센서스 자체가 전망치 자체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는 변동성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좀 사그라들겠죠. 시장 걱정은 이 정도로 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네.'라는 안심 투자 심리에 따른 변화가 생길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유심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파스넷 있죠. 16% 오늘 급등했습니다. 18%까지 고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카톡방 보시면 오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진행하는 카톡방이 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제가 넣어 드렸는데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 이게 4월 4 일에 바로 지난 금요일 2시 48 분에 이 장중 추천주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카톡방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파스넷이라고 카톡방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종목이 나와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5% 가량이 상승을 했네요. 그 오파스넷 재미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도 12월 6일 이후에 140%가 올라갔죠. 140%가 넘게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주가다.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표로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 놓은 거죠. 그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호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물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근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일부분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장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업종들,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된다. 이태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요,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트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진다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알려줘.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너아이 3개월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122%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4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이 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난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죠.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모넥스트 투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방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또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거든요. 그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학식 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 구간, 추월 카지노 성수기,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기업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5,500원 수준이었는데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무료구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랑 종목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4%, 휴스틸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고 리포트, 주력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자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단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